Os casos a seguir de falecimentos por coronavírus em São Paulo são reais. Robson faleceu sem nenhuma doença pré-existente. Paulo faleceu na UTI após uma parada respiratória. Maria trabalhou até alguns dias antes de dar entrada no hospital e falecer em 7 dias. Fernando ficou 19 dias na UTI com respirador até falecer. Essas vítimas eram profissionais de saúde que estavam lutando para salvar suas vidas. Muita gente insiste em acreditar que não precisa mais ficar em casa, pois saibam que nós, profissionais da saúde, muitas vezes nem para casa podemos voltar por conta da nossa intensa exposição ao vírus. Mas nós continuaremos aqui, lutando para salvar vidas. Então, por favor, fique em casa. 안녕하세요. 6월 16일 화요일 00365TV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일요일 새벽 15세 청년이 살해당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건의 정황으로 볼 때 청년은 강도로 오인되어 군경에게 살해된 것으로 추측됩니다. 청년이 살해된 곳에는 군경의 명찰이 떨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월요일에는 살해된 청년의 친구와 지인들이 동네에서 오후 5시부터 3시간 동안 난동을 부리며 버스 여러 대를 부수고 방화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최근에 미국 흑인 폭동도 이와 비슷한 상황 속에서 발생한 일입니다. 브라질은 한 청년이 범죄를 저지르고 사망을 당하면 늘 이런 식의 사건을 일으키곤 합니다. 평화적인 시위가 아닌 폭동이어서 섬뜩함을 지울 수 없습니다. 브라질 정부는 긴급 지원금을 받을 자격이 되지 않는 39,517명에게 지불한 600헤알의 보조금을 돌려받았다고 합니다. 돌려받은 지원금은 모두 2,960만 헤알입니다. 지난주부터 사회격리 조치의 완화와 함께 쇼핑이 문을 열었습니다. 지난 일요일에 조사한 결과 격리율이 54%에 달했다고 합니다. 최근 중국에서 연어의 판매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중국에서는 덴마크, 노르웨이, 호주 등지에서 수입을 하는데 연어를 진열한 보드에서 100건이 넘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검출되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연어가 사람에게 바이러스를 전파하는지 아니면 사람이 연어에게 전파했는지를 의심하고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베이징 당국은 연어회는 물론 당분간 수입된 해산물을 먹지 말라고 알렸습니다. 우리 교민들도 해산물은 당분간 피하는 게 좋을 듯합니다. 브라질 연방경찰은 오늘 브라질리아와 5개의 주에서 민주주의를 적대시하는 이들에 대해 수색영장과 압수영장을 발부하여 대대적인 수사에 돌입하였습니다. 브라질 보건부가 월요일에 발표한 24시간 동안의 코로나 사망자는 627명, 누적 사망자는 43,959명입니다. 언론사들이 공동조사한 집계는 각각 729명, 44,118명이라고 합니다. 어제 발표에 따르면 파라과이의 누적 확진자는 모두 1,296명, 누적 사망자는 12명입니다. 파라과이는 현재 격리 조치가 완화된 상태입니다. 6월 16일인 오늘은 브라질에서 코로나 첫 사망자가 나온 지 3개월째 되는 날이라고 합니다. 첫 사망자는 상파울루의 62세 남성으로 당뇨병과 고혈압을 앓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3개월 뒤인 오늘 브라질의 누적 사망자는 44,000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브라질에서는 현재 사망자 대부분을 코로나 감염으로 결론 짓고 있어서 코로나 관련 통계가 정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번 주에 소개할 책은 마케팅 불변의 법칙입니다. 출간된 지 오래된 책이지만 아직도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는 마케팅 분야의 고전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기존 경제가 무너지고 뉴노멀 사회가 온다고 시끄러운 요즘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불안감을 느낀다면 한번 읽어볼 만한 책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22가지 법칙 중에 선도자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람들은 1등만 기억하지 2등은 기억하지 않는다는 법칙입니다. 코로나 사태를 예를 들면 사람들은 코로나로 인한 두 번째 희생자는 부디 기억하지 않으려 합니다. 많은 사람이 피겨스케이팅에서 2등을 차지한 아사가 마오를 지금까지 기억하는 이유는 2등을 해서가 아니라 김연아 선수와 라이벌 구도였던 첫 번째 선수이기 때문입니다. 1등을 할 수 없다면 다른 분야에서 1등을 차지하라.
이 책의 저자들이 말한 선도자의 법칙은 지금도 틀리지 않습니다. 브라질의 코로나 집계는 정부의 발표와 언론사들의 발표가 서로 다릅니다. 정부에서 결정한 정책이 주지사와 시장을 통해 시행되면서 일관성이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메이저 언론사들도 당할 정도로 가짜뉴스는 사회의 분열을 일으킵니다. 이는 이 책에서 말하는 솔직성의 법칙을 위반하는 일입니다.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는 정부는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지금 우리는 절실하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회의 많은 부분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비대면 시대가 와도 사람들의 인식 과정은 크게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재택근무로 전환하고 온라인 매장을 만드는 것도 좋지만 그 전에 먼저 이 책을 읽어보는 게 변화에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 00365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고 또 제보와 문의 등 기타 메시지는 댓글을 달아주세요.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